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다들 호조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68%, 그리고 S&P 500 지수 무려 1.01%,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04%나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5,0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와, 흐름이 정말 대단하죠? 네, 소셜미디어 업체죠. 그 트위터를 비롯해 스냅 등 주요 기술주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시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전일 장 마감 후 2분기 매출액이 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세였고, 주당 순이익은 20센트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7센트를 크게 웃돌았었습니다. 또 스냅은 9억 8,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6%나 증가했고, 분기 손실액은 1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크게 축소했죠. 이러한 실적 호조로 트위터와 스냅의 주가가 각각 3%, 그리고 스냅은 정말 23% 넘게 올랐으며, 이 페이스북, 알파벳 A 등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파벳도 정말 세게 올라가죠, 구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서 이제 좀 광고주들 흐름이 좋았었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이런 영향을 좀 받았죠.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역시 광고 매출이 따르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갈지 어쩔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일기획 같은 종목이 실적 발표예요. 또 같이 영향을 받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또한 신용카드 업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증가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삼성카드 같은 종목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쭉 올랐다가 어디서 또 다시 눌림목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또 계속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음, 특히 오늘이겠네요. 이제 26일 날 테슬라가 지난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발표된 수치보다 소폭 높은 115억 달러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 외에도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과 독일 텍사스에 지어진 새로운 공장과 관련된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7일부터 이틀간 연준의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오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월가 분석가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기존 입장도 많이 완화됐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FOMC보다는 사실 다음 달 26일에서 28일에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토론회인 잭슨홀 미팅이 더 주목받고 있는 듯하네요. 시장에선 이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계획하고 또 공식 발표한 뒤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채권 매입액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시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28일에는요, FOMC 회의 이후 파월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퀄컴 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트위터와 스냅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또 잘 움직였죠. 페이스북도 무려 5%대 상승했죠.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하는 기업들의 2분기 전체 순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9일에는요,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이번에 공개되는 GDP 예비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는 약 8.5%로 전분기 6.4%보다 높게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 PCE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그 상승세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전날 발표된 2분기 GDP 예비치만큼이나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과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조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22일 기준 일주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343명으로 2주간 180% 증가했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43,700명에 달해 전주 대비 6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2주 전 대비 3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 루샬 웰렌스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국장은 전일 언론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는 기존의 퍼진 변이보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이날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2억 회 접종분을 추가로 구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IHS 마키즈 발표한 7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63.1포인트로 전월 확정치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7월 서비스업 PMI는 59.8포인트로 전월 확정치 대비 둔화됐고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 기대 등의 상승을 했고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16달러 상승한 72.0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70달러 위에서 계속 안착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 또 이제 한번 종목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기술주들 빵주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기술주들 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요. 장 마감 후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정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 부정적인 매출 가이던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5%대 하락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또 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CNBC는 현지 시간 23일에 아마존이 암호화폐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로써 아마존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죠. 앞서 아마존은 이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겠다라는 뜻을 주말 사이에 밝혔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최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 영감을 받았다며 이것을 아마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자 비트코인이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34,000달러 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아마존 외에도 지난주 진행된 더 비워드 컨퍼런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머스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까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캐시우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전했었죠. 또 눈여겨봐야 할 게 아무래도 이제 로블록스의 흐름인데, 우리 이제 메타버스 핫했었죠. 근데 마크 저크버거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5년 안에 페이스북을 이 소셜미디어 업체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가상세계로 접속하는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저크버그는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또 오늘장 우리 메타버스 움직일 수 있으니 눈여겨봐야겠죠? 혹은 뭐 움직이지 않고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새롭게 진입할 구간을 잡으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흐름이 좀 센 친구들도 있었고, 이렇게 눌렸다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종가에는 좀 다들 좋게 끝난 모습이었어요. 오늘 또 한번 상승으로 연결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니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 흐름이 매우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까 모더나 주가를 보면 여기 7%대나 또 상승을 했죠. 유럽 의약품청이 유럽연합 27개국 청소년을 위한 백신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에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제 여기 카드주들, 소비주들 흐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제 네, 경기재개 관련주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적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엄청 세게 가고 있다라는 거.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상장 기업 중 25%가량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도 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같은 2분기 후 실적은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또 2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과 가이던스가 현재 지금 더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텔도 이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의 이 가이던스 때문에 떨어진 경우거든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장에서도 찾아내고 또 주의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될 듯 합니다. 네, 오늘 벌써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오늘 월요일이자 또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일이죠. 자,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갈지 우리 잘 대응하면서 오늘 장도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흐름 체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장 상황 봐서 주식 누나가 게릴라 라이브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오늘 12시 라이브 방송에서는 꼭꼭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월요일 장도 화이팅 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 브리핑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